중국 땅을 찾을 수 있나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뭐 영토학자도 보니까 이제 간도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물어요, 저보고. 간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뭐 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위 논문이기도 한데요. 다민족 국가는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족 플러스 55개 소수민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은 이미 이게 분열과 분리의 역사가 이 세상의 지구의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나온다 이거죠. 다민족과는 민족, 종교, 언어, 빈부 역사로 해서 분열의 불리한 사기가 일어난다. 그게 국가 분열을 말하니까 하나의 국가가 소멸하고 그 영토 위에 둘 이상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는 경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의 구소련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소련이라는 영토 위에 소련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소멸되고 그 영토 위에 둘 이상, 지금 15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소련의 역사잖아요. 그게 국가 분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분리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국가가 존립하는 가운데 일부 영토가 다른 나라의 국가 성립되는 경우. 여러분 크림반도 사태 같은 건 잘 알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존재하면서 거기에 크림반도라고 하는 일부의 영토가 이렇게 분리가 돼갖고 나가는 거를 이제 분리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에 의해서가 안 합니까? 민족과 언어와 종교, 빈부 격차에 의해서 분리론과 분열론이 만들어진다. 너무나 잘, 구소련은, 어떻게 돼요? 이 4개, 5개로 해체가 됐죠.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 영토 위에 러시아, 발트 3개국, 슬래브 3개국, 코카사스 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이렇게 해갖고 15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갖고 새로운 나라가 분열되어 만들었다. 유고슬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이건 분열이 계속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분열이 됐고, 이미 입증이 된 이런 다민족 국가들은 다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이 55개 소수민족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화는 몰락을 할 겁니다. 반드시 몰락을 하는데, 마지막 왜 몰락을 하느냐? 그래 우리가 이제 간도 어떻게 찾느냐? 몰락을 하면은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선족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조선족 잘해주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하면 식당에서 주방 아줌마 생각하고 잡부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간도 땅을 찾는데 매개예요. 이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위대하냐면은 그 험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지키고 살아왔고요. 민족의 그 명절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명절날 때는 한복을 입기 때문에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지금도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문화형 토론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가 분열됐으면 우리는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같은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계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사실 조선족을 어떻게 돕겠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에 연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의 문화를 보급하는 운동, 그러니까 바른 한글을 알려주거나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보급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데 진화는 이거 말고도 한 5가지의 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빈민구는 뭐냐면은요, 13억 인구인데 실제 13억 아니죠. 한 6억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신고를 안 한, 왜? 거의 한 명뿐이 등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하도 문제가 되더니 바뀌었는데, 한 명뿐이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등록이 안 되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억인가 16억인가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14억인가요? 공식적인 거고, 그래서 15억, 16억, 17억의 인구인데 그 중에 7억이 생활 일일 3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7억 명은 생활이 가능해요. 5억 명은 절대 빈곤층입니다. 절대 빈곤층은 늘 그렇잖아요. 불만 세력이 갈아엎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사람들은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민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 국가가 분열되는 현상에서. 그냥 농민, 공군, 이게 뭐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주도 가서 살고 전주, 부산, 아무 데가 살아도 되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중국은 안 됩니다. 지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러 이제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나 보면은 좀 알려진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으면은 베이징 거주권이 나옵니다. 그 되게 웃기는 나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베이징에 다 몰려갖고 거기 가면 돈 번다라고 하니까 다 몰려갖고 하는데 이 농민 공군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공업 종사자가 2억 5천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데 여기 와서 공업 인구로 종사한다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법 체류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족은 등록 못해서 자녀 교육도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입니다. 불만 세력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다 불만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총각군입니다. 이게 제일 웃기는 부분이죠. 80년대 일자녀 정책을 썼죠. 등록을 한 번에 못 시킵니다. 딸라면 어떻게 되죠?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만났어요? 아들 만났어요. 아들 만났다 보니까 40년 남아 서로 사상에서 결혼 정년기에 여자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절대 부족입니다. 여자가 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1대 1.5요. 뭐 우리나라도 1대 1.34 정도가 됩니다. 남자가 좀 더 많아요. 농경문화 쪽에서는 항상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 어떻든지 아세요? 1대 130이에요. 1대 1.3이에요. 1대 1.3. 그 남자 한 명에, 한 명에 1.3이니까, 이건 뭐, 최소 4,000명의 매년마다 결혼 정년기예요. 대한민국 인구만 한 인구가 여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족해요. 이 인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노 집단이에요. 이 결혼을 못 해갖고 엄청나게 이 불만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이제 소황제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심각하죠. 이게 이제 애가 하나 나면은 하나뿐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 한 명이 몇 명이 키우는지 아세요? 6명이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키우고 누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6명이서 애 하나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서 큰 연구 과제가 이 소황제군이 인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인류가 만들어진 지금까지는 그냥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남자 각 집마다 하나씩뿐이 없잖아요. 애가 집도 애가 하나고 이쪽도 애가 하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애할머니, 이 모든 6명이서 한 명 키우니까 얘가 과연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미국의 연구거리입니다. 얘네들이 어른 6명이 일자녀를 성장 도우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갖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게 되겠느냐. 얘네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들어섭니다. 이 소황제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흑군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4억 명까지는, 한 3억 명 정도는 될 걸로 봐요. 이 사람들은 뭐하니까 그게 없어요. 호적이 안 올라 있어요. 한 2, 3억 명 본다라고 하면 아까 14억의 인구라고 하면 16억 인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암흑군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국적자예요. 호적의 자체에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진화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북공정, 과연 이 동북공정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 침탈을 통해서, 역사 침탈은 9.5 계획과 15 계획. 9.5 계획이라는 건 뭐죠? 9.5 계획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구하고 찬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만드는 게 9.5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기 전해 2001년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건데, 그거는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갖고, 이 진화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 유구한 역사로 만드는 이런 어떤 공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15계획은 그 내에 있는 우수한 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갖고 와갖고 문화 침탈을 하고, 그 뒤에 문화 침탈을 해갖고 고려의 역사를 갖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이 이걸 함께 알고 함께 대응을 할 때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동부공정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나라는 인해전술 145태 기억이 나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동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5천만이라도 정확하게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북한은 붕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토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정확한 논거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고 바른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